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끼는 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뇌의 편도체 활동이 감소하여 타인과의 갈등, 불필요한 자극에 덜 반응한다고 합니다. 즉, 복잡한 인간관계보다는 안정적이고 단순한 생활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심리학자인 로라 카스텐슨의 사회정서 선택이론 SST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느끼는 중노년층일수록 관계의 수를 늘리기보다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소수 혹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한다고 설명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나 심리학적으로 보나 혼자가 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의 진화인 셈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진정한 즐거움은 고요함에서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행복하려면 화려한 교제나 끝없는 쾌락이 아니라 평온한 상태 아타락시아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소소한 대화나 정원에서의 고독한 사색 같은 단순한 즐거움을 최고의 행복으로 보았죠.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설명됩니다. 군중 속에서 떠들썩한 즐거움보다는 혼자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느끼는 조용한 기쁨이야말로 더 오래, 더 깊게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은 지혜로운 자의 선택.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상처를 주고 멀어지면 외로움이 찾아오는 관계의 모순 속에서 결국 지혜로운 자는 고독을 택한다고 했죠. 그에게 고독은 벌이 아니라 사유와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관계에 피로가 쌓이면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더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삶의 성숙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회피나 도피가 아니라 삶의 성숙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경험과 만남을 통해 자신을 확장해 나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관계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것이며 피상적인 만남보다는 깊이 있는 관계나 자신만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에서 이루어진 소수와의 진정한 대화처럼 쇼펜하우어가 혼자만의 사색에서 찾은 정신적 자유처럼 나이 들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올해 64세인 김순자 할머니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일상은 끊임없는 만남과 약속들로 가득했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식, 학부모 상담, 각종 모임과 행사 참여가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친구들과의 등산, 문화센터 수업, 종교 활동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뭔가 계속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았죠. 순자 할머니의 회상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2년이 지나면서 그녀에게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처럼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그런 생활이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 모임에서 돌아온 후에는 며칠간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은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의 당일 여행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집에서 혼자 보낸 그 하루가 오히려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정원의 작은 화분들을 돌보며 저녁에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들은 시끌벅적한 자리가 아니라 이런 조용한 시간들이었다는 걸요. 이후 순자 할머니는 점진적으로 생활 패턴을 바꿔갔습니다. 주 3-4개씩 잡혀있던 약속들을 주 1-2개로 줄였습니다. 그 대신 매일 오전에는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고 오후에는 독서나 글쓰기 시간을 가지며 저녁에는 요리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는 단순한 일상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우울증이 온 건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었죠. 순자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베란다에서 보내는 명상 시간입니다. 특별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새소리를 듣고 햇살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한 시간이 하루 종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절친한 친구 한 명과만 만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집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2시간이 예전의 대규모 모임보다 훨씬 더 깊은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정한 즐거움은 화려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 있다는 말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지혜로운 고독을 선택한 박영수 할아버지의 삶.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실천하는 현대인. 올해 67세인 박영수 할아버지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직장 생활 35년 동안 그는 전형적인 사교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회식, 주말 골프, 각종 모임의 간사 역할까지 맡으며 넓은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퇴직 당시 그의 휴대폰에는 500명이 넘는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서 그는 묘한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예전 동료들과의 만남에서는 주로 옛날 이야기나 건강 자랑, 자녀 자랑이 줄을 잃었고 골프 모임에서는 스코어와 돈 이야기만 반복되었습니다. 점점 이런 만남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진짜 나 자신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다는 걸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항상 사회적 역할을 연기하며 살았던 거죠. 전환점은 우연히 읽게 된 쇼펜하우어의 책이었습니다. 특히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피곤해지고 상처받는 자신의 모습이 정확히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자는 고독을 택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고독이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영수 할아버지는 점진적으로 만남의 횟수를 줄여갔습니다. 주 5, 6번이던 약속을 주 1~2번으로 줄이고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매일 오후 2시간씩 동네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나 싶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강박도 있었고요. 하지만 점점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는 도서관에서 철학서, 역사서, 문학작품을 주로 읽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와 토론하거나 공유하지 않아도 그저 자신만의 속도로 생각하고 사색하는 시간 자체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매일 저녁 산책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운동도 골프나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이제는 혼자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산책하면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읽은 책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기도 해요. 이런 시간들이 마음을 정말 평온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우려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우울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했고 친구들은 왜 모임에 안 나오냐며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해요. 하지만 한번 고독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알게 되죠.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꼭 필요하거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만남만 선별적으로 가집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 정말 가깝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과만 만납니다. 이런 만남은 예전의 형식적인 모임들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와 만족감을 줍니다. 이제야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났다는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온전히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매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어르신의 이야기는 에피쿠로스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성숙한 선택인 것입니다.